안녕하십니까. 오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단원이죠. 네, 첫 단원에서 또 소단원으로 함수의 극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의 하나씩 가까워진다. 그 뭐냐면요. x 값이 a의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지고 왼쪽에서도 가까워지고 그냥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a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a가 딱 되진 않아요. a의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l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뭔 뜻이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할 때 함수 값이 지금 어디요? l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수 값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이라는 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뭐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이 리미트라는 것은 이제 원래 LIMIT에서 리미트 원래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세 글자만 따서 우리는 수학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림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읽긴 해요.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fx라는 어떠한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x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x가 만약에 3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fx는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5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3에 가까워지면 2를 더해서 5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수식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제 식이 될 것이에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2는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3으로 가까워지면 이것은 5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5라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극한 또는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라고 이렇게 5로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숫자로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 그럼 선생님 x를 3으로 보낸다고 하면 3 집어넣어서 그냥 3 더하기 2는 5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긴 맞지만 이것의 극한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x가 3에 가까워지므로 우리가 x 플러스 2는 어디로 5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자, 다음 문제 보면은요.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이것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 아,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4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얘는 어디 가까워지냐? 근데 5. x에 0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네요.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이건 근데 5라고 돼 있으면 이건 상수함수죠. x에 넣을 데 없으면 그냥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5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이번 페이지는요, 좀 백지로 놨어요.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좀 손으로 좀 설명할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손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은요, 이 극한이라는 것이 앞에서 이제 어떠한 숫자에 다가가면은 이제 함수 값이 y가 어디로 다가가겠냐 물어보는 것을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거는 이제 수열에도 극한이 있습니다. 수열이라는 건 이미 배웠죠. 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2, 5, 8, 11, 14, 17,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요. 일반항을 구해보면은 3n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그전에 이제 수열을 배웠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요. 10번째 항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10을 넣어가지고 29예요. 아니면 100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은 또 100을 넣어가지고 299예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셀 수 있는 그것을 구하라. 셀 수 있는 답을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한수열이라고 합니다. 유한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면은요. 얘를 n을 그냥 끝까지 이 수열을 이렇게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은 뭐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끝을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n을 어디로 예, 이렇게 무한대 예, 팔을 거꾸로 눕혀놓은 건데요. 이건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라는 거예요. 뭐 알 수 없게끔 굉장히 n이 그러면은 끝까지 한번 가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커지는데 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무지하게 큰 숫자라는 것만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큰 숫자라는 뜻으로 요거는 이렇게 무한대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 문제의 답도 우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지하게 큰 숫자만 있느냐? 반대도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예, 역시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것의 일반항은 뭐죠? 일반항을 구해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숫자가 계속 작아져. 그럼 뭐라고 하느냐? 예, 반대로 큰 숫자,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앞에서는, 뭐 숫자가 딱 나왔었는데 이거는 무한대면 뭐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잖아요. 예,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한 숫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지하게 큰 숫자, 무한대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하는 것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네,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건 한 숫자로 다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2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위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와 같은 경우 진동까지 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이렇게 세 가지에서 우리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수렴할 때는 극한이나 극한값이 존재했었죠. 그럼 이거는 극한값이 뭐냐? 그럼 무한대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발산하는 것은 극한이나 극한값 같은 얘기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극한값이 뭐다? 없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무엇이냐? 그러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꼭 그러면 선생님 수열을 극한치 하면은 저렇게 다 발산하나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이거 등비수열이죠. 계속 끝없이 나가면 이게 어떠한 숫자에 다가가느냐 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모가 계속 커지긴 하지만 음수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절대값은 작아지는데 음수가 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0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구하는 것이지 0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0으로 수렴한다. 그럼 극한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백지로해서 좀 설명한 게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그거죠. 얘는 앞에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 한번 알아본 거예요. 이것도 일반항으로 써보면은 2분의 1에 여기서 n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앞에 첫 번째 안 썼네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0으로 수렴한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차이점하고요. 그리고 수열에서도 극한을 사용하는구나. 무한대로 그 극한을 취해볼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대서의 극한 이랬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하나씩 커지거나 작아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면은 네, 수렴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게 되면은 무지하게 큰 숫자를 제곱하면은 어차피 무지하게 큰 숫자겠죠. 무한대 제곱해 봐요. 어차피 그래서 무한대라고 우리는 사용합니다. 무한대 제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제곱하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2를 더해 봐야 어차피 무한대다. 그냥 무지하게 큰 숫자는 그냥 무한대로 통일해서 씁니다. 2 더해 봐야 미미하죠. 무지하게 큰 숫자에 2 더해 봐야 어차피 무한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런 소리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무지하게 x가 작아져요. 그랬을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있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커지죠? 그래서 이것은 답은 무한대다. 그래서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함수는 어디로 가겠냐 그랬는데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하면은 어차피 무한대고요. 거기다가 루트 씌워봐야 어차피 무지하게 큰 수 무한대입니다. 거기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살펴보면은요. x는 양의 방향으로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y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끝없이 작아지는 거라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진다. 이것도 발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무한대도 5 더해봐야 무지하게 큰 숫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분모가 점점점 커져. 분모가 점점점 커지는데 그렇다고 0이 되지는 않고요. 그 음수도 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되죠? 분모가 점점점 커지면 우리는 전체적인 숫자는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수가 되지 않고 어디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수렴하니까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x값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y값은 작아지기 있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x축을 넘지 않죠? x축에 점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함수값은 얼마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0이 딱 되진 않죠.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지만 알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3이다 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점점 어떻게 해요? 작아지고 있지만 이게 작아지고 있지만 절대값 자체는 점점 어떻게 해요? 작아지고 있죠. 분모가 굉장히 분모의 절대값이 분모가 커짐으로써 전체적인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간다? 얘 자체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우리가 계산해줘서 이것도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그래프 보면은 x값은 이렇게 쭉 작아지고 있는데 y값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렇지만 얘는 뭐예요? 점근선이죠. 점근선을 넘지 않아요. 점근선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함수값이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이 바로 극한값이 될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은 뭐예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수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한대일 경우에는 C값이 양수일 때는 무한대, C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